오늘 배울 게 그냥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인데 오늘은 항등식만 할게. 학교 시험 문제는 나머지 정리에서 대부분 출제가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한 도구들을 소개할게. 혹시 항등식이 뭔지 아는 사람? 말로 해봐. 항상. 항상 성립하는 등식, 그죠? 근데 항등식은 기본적인 모양이 말이야. 어떤 미지수 x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등호 이게 들어있다고. 그래서 막 문자가 들어있고 는 뭐 이렇게 막 써있단 말이야. 근데 생각해보면 방정식도 그렇게 생기지 않았냐? 방정식도 x제곱 더하기 2x 뭐 마이너스 8은 0 이렇게 미지수하고 등식으로 돼 있다고. 그럼 항등식하고 방정식의 차이는 뭐죠? 방정식은 얘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 얘도 미지수하고 등호가 들어있어요. 근데 무슨 차이야 이게? 식 모양으로 잘 구분 못하는 사람도 생기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 항등식은 미지수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돼. x에다 무슨 숫자를 집어넣든 상관없이. 근데 방정식은 특정한 x값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거지. 예를 들면 2차 방정식 풀면 답 x값 몇 개 나와? 2개 나온다고 하면 그 2개 숫자만 등호를 만족할 수 있는 문자식이 그 값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특정한 문자에 대한 특정한 값에 대해서만 얘는 아무 값이나 상관없이 이제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항등식이라는 건 무조건 성립한다고 그랬는데 이 무조건 성립하는 이 식의 특징은 그럼 항등식을 나타내주는 표현부터 써주는 게 낫겠다. 이게 항등식 문제인지 방정식 문제인지 니네 읽다가 구분 못하면 안 되죠. 다음과 같은 말이 써 있으면 무조건 성립한다는 뜻인 거야. 첫 번째는 이제 미지수를 x라고 볼게요.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합니다. 이런 말. 그러면 항등식 느낌 나니?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해요. 무조건 됩니다의 뜻으로 이해하시라고. 시작이 모든 x에 대하여. x를 문자로 봤을 때 또는 이렇게 쓸 수 있어. 임의의 x에 대해서 성립합니다. 그것도 무조건 된다는 뜻이야. 임의의 x에 대해서. 그래도 항등식으로 니네가 생각하고 접근하는 거야. 임의의 x에 대하여. 또 다른 표현으로는 x값에 관계없이 성립합니다. 이런 표현도 항등식 표현이에요. 무조건 됩니다의 뜻이죠. 또는 여기까지 쓰면 아니야. 어떤 x에 대해 성립합니다. 그러면 그 특정한 값까지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다가 뭘 붙이면 요렇게 붙여놓으면 무조건이라는 뜻이 된다. 어떤 x에 대해도 성립합니다. 그리고 아주 노골적인 표현으로는 항상 성립합니다. 이런 표현은 이제 항등식을 나타낸 표현이니까 문제 중에 이제 이 말이 듣고 시작하면 항등식 성질을 이용해서 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요. 항등식의 성질.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항등식 문제다라고 판단이 되면 문제 푸는 기본 도구는 항등식 성질을 사용하는 건데 니네가 아는 거야. 써볼게. 예를 들면 모든 x에 대하여 이게 성립합니다. 그럼 혹시 이걸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결론이 뭘까요? 이게 무조건 성립하려면 이제 중학교 때부터 해왔던 거. A랑 C랑 똑같은 거죠. B랑 D랑 똑같은 거.
이러면 x 상관없이 무조건 똑같은 식이 되는 거죠. 사실은 이거 한쪽으로 넘겨놓으면 얘랑 똑같으니까 x 지워지고요. 상수항도 지워져요. 0x 0 이런 꼴이에요. 그래. 근데 이제 이렇게 써 있어도 되고, 근데 실제 문제 풀 때는 요것도 많이 사용하지만 모든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뭘까? 이게 무조건 x 상관없이 무조건 0이 돼야 돼. 그러면 a가 0이 돼야죠. 그리고 b도 0이 돼. 그럼 얘가 0이니까 x는 뭐 숫자 아무리 넣어봐도 0 곱하기 숫자니까 0이 돼버리고 얘도 0이면 이렇게 되죠. 조금 덜 받아들여지는 사람은 ax 플러스 b는 0을 0x 플러스 0 이렇게 놓고 생각하면 a가 0인 거고 b가 0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사실은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이미 아는 거지만 실제 시작은 여기로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렇죠? 여기가 이제 핫박스가 되겠지.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학교 시험으로 이제 이게 문제가 실제로 구성이 돼서 나오려면 어떤 얘기를 이제 문제로 내는 거냐면 요 얘기를 내는 거예요. 여기 세 번째 주제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항등식과 미정계수법. 혹시 미정계수란 말을 아는 사람 있니? 한번 희귀템을 써보자. 그래서 그 미정계수란 말이 무슨 말인지 혹시 알아요? 정해지지 않는 계수. 그렇지. 오, 좋았어. 이게 한자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요게 이제 한자어로 돼 있으니까 뭔 뜻인지 잘 못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데, 요게 아직 정해지지 않은 어떤 계수를 이 성질을 이용해서 정해내는 방법,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기 이름 한자로 못 쓰는 사람들 많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절반 이상 못 쓸 것 같은데 이름 한자로 쓸 수 있어? 오, 그래요? 좋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 계수 정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소개하는데 제목은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편의상 쓰는 거야. 너무 당연해서 그냥 용어를 붙이자면 이런 방법이 있어요. 마치 얘 같은 거예요. 얘가 계수비교법에 해당되는 어떤 항등식 성질이야. 그러니까 x 앞에 숫자끼리 똑같아야 되고요, 상수항끼리 똑같아야 되고요, x 제곱 앞에 숫자끼리 똑같아야 되고요,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미지수를 정하는 거예요. 그게 계수비교법. 그런데 이게 이제 미지수 x가 얼마인지 상관없이 되니까 아무 숫자나 넣어도 무조건 된다는 뜻 아니야? 그러니까 숫자를 넣어봐서 미정계수, 그러니까 그 계수를 정하는 방법도 있어. 그걸 그냥 굳이 고르자면, 그러니까 이 말이 아니더라도 이거 계수 비교해가지고 구할 수도 있고요, 막 숫자 대입해봐도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을 주로 쓰는데 시험 문제도 여기서 하나가 나올 거고, 어떤 문제는 요걸로도 되고 요걸로도 돼. 근데 자기가 더 편하게 한번 해보려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로 낼 거야. 자, 그러면 계수비교법하고 수치대입법하고 어느 거 사용하는 게 좋아요? 라고 나한테 만약에 묻는다면 뭐라고 얘기하기 힘들지만 여기다가 기준을 한번 써줄게. 계수비교법은 언제 조금 유리하냐면 그 나와 있는 문제가 전개가 가능하면. 전개만 할 수 있으면 이렇게 놓고선 이거 비교하는 게 뭐 어렵겠어, 그죠? 전개가 가능한 식들이라면 그냥 전개해서 비교하는 게 제일 마음 편하다. 그래서 전개만 조금 될 수 있다면 이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돼요. 근데 조금 단점이 있어요. 조금 단점은 뭐냐면 막 전개해놓고 비교를 하는 건 좋은데 그냥 딱 요것처럼 얘랑 똑같고 얘랑 똑같고 비교할 때 숫자가 딱딱 떨어지면 좋은데, 뭐 x 세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의 x제곱 더하기 2b 플러스 c의 x 막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 바람에 미지수 때문에 연립방정식을 풀어내야 되는 작업이 생겨. 그래서 얘가 조금 복잡해요. 단순할 것 같지만 조금 복잡한 편이야. 왜냐하면 바로바로 정해지는 것보다 연립방정식 같은 걸 잘 풀어야 돼요. 문자가 여러 개인 연립방정식이 여러분이 이제 어렵게 느낄 테니까.
자, 그러면 수치대입법은 언제 사용하는 게 조금 좋으냐? 첫 번째, 전개가 불가능한 식들을 보면 숫자 넣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야. 전개 못하는데 어떻게 해? 이게 안 되는데. 그래서 전개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그런 경우라면 숫자를 대입해봐야겠다. 그럼 선생님, 전개가 어렵다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뭘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차식이야. 전개할 거야? 예를 들면 이렇게 나왔어. 이거 전개해서 풀 거야 이거를? 어렵죠. 어려워요. 그러니까 차수가 너무 높은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차수가 너무 높거나 또는 다른 경우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식 막 써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얘가 전개를 할 수 없는 구조라고. 어떤 식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식이 어떤 식인지 모르는 경우죠. 그래서 보통 뭐 fx라든가 qx라든가 이런 걸 포함하고 있는 식을 보면 아, 이건 숫자 대입하는 게 좀 쉽겠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대신 얘는 그게 가능한 문제라면 간단해요. 그냥 바로바로 미지수가 튕겨나오게 간단한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여기 이제 오늘 하려고 하는 내용에 해당되는 것 중 여기가 이제 문제 유형의 대부분이고요. 요거는 이제 그 개념 물어보는 문제 유형 한두 개밖에 없어. 그래서 사실 오늘 배울 내용은 여기까지를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하시고 문제 형태를 보고 판단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오늘 노트에 기록되고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되는, 별건 없죠. 문제 유형을 이제 내가 소개해 줄 거니까. 그래서 일단 캡처를 하나 할게요. 같이 보내주겠습니다. 아, 이번에 캡처하는데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불편합니다. 예전에 무슨 그림을 하나 봤는데요. 이렇게 돼 있고요. 섬들이 막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막 이렇게 저기 뭐 갈매기 날고 이 그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일출을 보는구나. 근데 아니었어요. 선생님이 담 넘으려고 올라오는 중이었던 거죠. 크게 온 사람 다 봤다. 누구인가? 하여튼 그래서 됐고 캡처할 때 잘해야 돼. 그래서 내가 탁 내려서 하는 거야. 어쨌든 다시 한번 정리할게. 이거를 적고 안 적고는 뭐 나중에 적어도 되니까. 항등식이라 하면 무조건 성립하는 미지수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성립하는 식에 대한 건데 문제를 낼 때는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 있는 거에 조금 주의해라. 무조건 된다는 표현을 이렇게 씁니다. 제일 많이 쓰는 건 요거, 요 정도고 요거 요 정도 됩니다. 요건 잘 안 써요. 이거는 뭐 쓰든 안 쓰든 이해가 되는 문장이니까. 그래서 이제 항등식 문제를 만나면 사실은 기본적으로 항등식 성질을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되는데 단순합니다. 네, 이런 관계일 때는 계수끼리 비교하는 방법인 거고 대부분 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야. 어쨌든 요게 항등식의 성질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놈인 거죠. 팁을 하나 주자면 만약에 k 값의 잘안 보이네. k 값에 관계없이 라는 표현이 나왔어. 이렇게 x 값에 관계없이처럼. 이거 중학교 때도 해본 거라서 그냥 쓴 거야. x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성립한다 이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요렇게 정리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 거야. 아까 마치 이게 x 값에 관계없이 모든 x에 대해서 x 값에 관계없이 성립합니다. 그러면 x로 묶은 것처럼 써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0이다 쓰는 것처럼 k 값에 관계없이 그럼 k 들어있는 걸 다 묶어 쓰고 k가 안 들어있는 걸 따로 쓴 다음에 요 놈이 0이 되고 요 놈이 0이 됩니다 라는 요 내용을 이용해서 정리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은 k를 묶어서 정리하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는. 자, 이 얘기를 가지고 유형 1, 2, 3, 4, 5, 6까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내용 하나의 유형 하나가 아니에요.
자, 뭐 혹시 캡처가 된 거를 보고 불편하겠다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찍어버리세요. 그냥 사진 찍어버려도 됩니다. 자기가 그냥 스스로 정리할 사람들은. 영상은 아마 한 이틀 뒤 내가 밤에 가서 업로드할 때는 1시간 넘게 걸리니까 찍어버리면 집에 가서 그냥 오늘 할 수도 있으니까요. 아니면 반장, 우리 반장이 깨끗하게 하나 찍어서 그렇죠. 그게 문제예요. 이 정도면 뭐. 그래서 내가 캡처 본 이게 불편해. 그렇다고 또 치우면 또 흔들려가지고 앵글이. 자, 하여튼 요거는 이 정도 적어서 쓰시면 돼. 2장을 찍어서 따로따로 양쪽에. 그래요. 일단 그러면 내가 어디까지 여기를 지울게요. 여기 별 뭐 많이 사용되지 않는데 이게 이제 문제를 읽었을 때 무슨 뜻인지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한번 그러면 유형 한번 볼게. 가봐. 유형 1번 보세요. 그냥 내가 말로 일단 하고 식정리는 뭐 그냥 그 다음이야. 139번 한번 봐봐. 대표. 등식 삐리리가 있어. 그런데 이게 x에 대한 항등식이래. 그럴 때 거기 들어있는 a, b, c 같은 미지수를 정하래. 그러면 이 식을 봤을 때 과연 좌변이 전개가 쉽게 가능합니까? yes. 그렇다면 그대로 전개 후에 같은 그 차수에 해당되는 그 계수끼리 비교라는 방법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첫 번째 한 게 bx 세제곱 이렇게 되면 b가 7이라고 읽어내면 되는 거죠. 근데 아까 말했지만 이게 전개를 했을 때라고 생각해보자. 해볼게. 그냥 바로 전개할게요. 139번 bx 세제곱까지 좋았어. 그런데 x제곱 나오는 게 마이너스 27x제곱과 그 다음에 ab x제곱이죠. x제곱을 모아서 쓴 거예요. 한 줄로. 그 다음에 x가 나오려면 9x하고 9x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27a x 요렇게 붙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상수항은 9a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7x의 세제곱. 그러니까 문제는 그냥 풀기 쉬워. 오늘 거는 못 해보는 사람 없을 거야. x 플러스 31이 되겠죠. 그럼 이제 아까처럼 비교해보면 요 x 세제곱 계수끼리 b는 7이 돼야 되고 b가 7이라면 마이너스 27 더하기 7a? 야 근데 정수 아닌 걸로 줘. 내가 계산 잘못한 거 아니야? 마이너스 27 x제곱과 ab x제곱 맞네요. 뭐 이래. 이것이 c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요게 되는 거죠. 그러면 9 마이너스 27a가 마이너스 99가 되니까 27a가 얼마가 되나요? 108. 그럼 a는 얼마가 되고요? 4가 되겠죠. a가 4가 되게 되면 c는 1 이렇게 되겠죠? 1. 이렇게 차례대로 그냥 정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9a가 36이니까 맞네요. 그럼 여기서 찾는 것보다 여기가 더 편한 거예요. 어쨌든 a, b, c 값은 이렇게 정해진다. 없죠 별로? 충분해요. 자, 요때 별표 하나 쳐주시기 바래. 142번. 요거는 요즘에 잘 안 나왔는데 예전에는 자주 내던 문제입니다. 142번을 내가 1분을 줄게. 답을 한번 찾아볼래? 벌써 푼 사람도 있겠지만 142번을 한번 건드려 보세요. 문제는 나 쓸게. xy가 어떤 값을 갖더라도 이 말은 xy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라고 읽어야 돼. 뜻이 잘 안 들어올 수도 있어. 두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이때 분수식이 하나 있네요. 요놈이 요거의 값이 일정하다. 얼마인지 모르지만 일정한 값이 됩니다. 숫자가 된다는 뜻이죠. 자, 이때 b하고 a를 구하시오. 일단 답을 내는데 치중해 보시고 얘는 서술형으로 낸 적이 있어서 서술형 풀이라면 이렇게 하고 객관식 풀이라면 다른 방법으로 그냥 짧게 시간 짧게 쓰시는 게 낫지. 아까 했던 내용과 동일한 패턴으로 풀어주려고 하는 거야. 서술형이라는 건.
이건 뭐 전개한다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야. 근데 여기 이제 분수식의 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맨 처음에는 서수용 풀이를 한번 적어서 항등식 성질을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객관식이라면 다른 성질을 써서 한 번에 답을 구하는 방법으로 소개를 할게요. 서술형 풀이는 이렇게 쓰면 좋습니다. x 더하기 2y 플러스 2가 분의 x 2y 더하기 6이 일정한 값을 갖는다니까 그 일정한 값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냥 k라고 놓는 거예요. 이게 생각하기가 사실은 뭐 안 풀어본 사람은 잘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일정한 값을 갖는다니까 그 값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k라고 그냥 둔다. 그러면 요거 1분의 k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대각선 방향으로 곱하면 같은 값이 된다는 건 알고 있죠? 오케이? 자 그러면 kx 2ky 플러스 2k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6이라고. 자 여기서 문제.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은 xy에 대한 항등식이야. 어떤 xy 값에 대해서도 성립한다야. 그럼 아까 k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그러면 식을 어떻게 정리했었니? k가 들어있는 걸 묶어서 쓰고 아닌 거 쓰고 이렇게 썼었지. 그럼 이게 xy에 대한 항등식이라니까 나는 x가 들어있는 걸 묶어서 쓰고 y가 들어있는 걸 묶어 쓰고 xy가 아무것도 없는 거를 이렇게 정리하는 패턴으로 간다는 거야. 이게 xy에 대한 항등식을 쓰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결국 결론이 뭔 거야? 어떤 x, y 상관없이 얘도 이렇게 되고 얘도 이렇게 되고 얘도 이렇게 된다면 되는 거죠. 이해돼요? 자 그럼 써볼게요. 일단 x 들어있는 것만 묶으면 얘랑 요거 2항에서 쓴다고 생각할게. 는 0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k-a의 x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y도 묶어줄게요. 그럼 2k의 마이너스 b, y 이렇게 묶입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요거 넘어가면 2k 마이너스 6 복잡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 이걸로부터 k 값이 이미 생기죠. 그럼 k 값이 얼마 생기니? 3 되죠. k가 3이라면 6 마이너스 b가 0이 돼야 되니까 b는 6인 거고. 그 다음에 k가 3이니까 3 마이너스 a가 0이려면 a는 3이 되는 거죠. 따라서 b 마이너스 a는 3. 이게 이제 항등식의 기본적인 패턴으로 풀게 된 서술형 풀이에요. 이렇게 쓰면 감점 없어요. 자 그런데 이게 객관식 문제로 나왔다면 굳이 이렇게 다 써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 내가 보일 때는 이렇게 풀었다는 얘기야. 나는 그 생각을 했었죠. 분수잖아. 분수라는 건 분모와 분자의 비율인 거라고. 근데 일정한 값이 생긴다는 건 비율이 일정하다는 거라고. 그게 일정한 값을 갖는 거 예를 하나 들어줄게. 니네 보고. 자, x-2가 있고 분모에 2x 빼기 4가 있어. 이거는 문자가 들어있는 어떤 문자식이 아니면 숫자야. 숫자죠. 얼마죠? 위에를 2로 묶어서 써봐. 2지. 이게 바로 일정한 비율을 가진 일정한 값이 생기게 하는 문자 분수식인 거라고. 그러면 이렇게 비율이 일정한 값으로 생기게 되는 일정한 어떤 값으로 생기게 되는 여기서는 그 값이 3이거든요. 이렇게 값이 생기려면 이 일정한 숫자가 되려면 상수항끼리의 비율이나 x 앞에 있는 개수의 비율이 똑같아. 2배로. 그러니까 값이 2인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그 성질을 사용하게 되면 이 문제가 상수항 비율이 2분의 6인 거죠. 그럼 여기 1분의 여기 1이야. 1분의 a와 2분의 b와 2분의 6의 비율이 일정한 거야. 얼마로? 그러면 2분의 6이 3인 거죠. 그러면 결국 2분의 b가 3이면 b는 얼마야 돼? 6이 되죠. 1분의 a가 3이면 a는 3인 거니까 그냥 눈으로 보고 5, 3배, 그럼 3배, 3배. 3배. 그렇게 돼서 정해지는 게 그냥 객관식 풀이야. 분수식의 값은 이런 비율이 되면 일정한 숫자로 되니까요. 그죠? 그러면 요건 이제 객관식 풀이가 된다고 볼 수 있죠. 이해됐어? 자, 하나 더 보여줄게. 요거는 좀 따로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아까 숫자를 대입하든 아니면 전개한 다음에 비교하든 맘대로라고 했는데 그게 둘 다 가능한 문제로 시험 문제가 제일 많이 출제되어 있기 때문에 143번으로 문제를 풀게. 이거는 아직도 시험에 내고 있는 문제이고 하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아, 항등식이구나. 항등식이구나. 어떤 게? x제곱 더하기 2x 빼기 1 이 ax의 x 빼기 1 더하기 2x의 x 플러스 1 더하기 c의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여기서 a, b, c 구하라는 게 목표야. 자, 그러면 첫 번째 한번 계수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거 전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니? 가능하지. 그럼 전개해. 그렇게 해서 푸는 방법인 거야. 첫 번째. 그럼 x제곱 더하기 2x 빼기 1은 전개하겠습니다. ax제곱, bx제곱, cx제곱이 생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1차항 쓸게. 마이너스 ax 플러스 bx, 여기는 x항이 없죠. 그 다음 상수항 쓸 거야. 여기 상수항 없어. 여기도 상수항 없어. 여기만 상수항이 있어. 자, 이렇게 전개를 바로 해버리면 된다. 그러면 이제 아까 했듯이 계수 비교를 통하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하는 이 x제곱의 계수가 얼마야? 1인 거지. 그치? 복잡해 보일 거지만 이제 이거 쉬워요. 그래도.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x 1차항 계수인데 그게 2다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상수항 비교하니까 마이너스 c가 마이너스 1이 됐죠. 여기서부터 a, b, c 찾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얘부터 쓰면 c가 1인 거예요. c가 1이라면 a 더하기 b가 0이 되고요.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2가 되지.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된다고 아까처럼. 더해버립시다. 더해버리면 2b가 2. 따라서 b는 얼마? 1. b가 1이라면 a는 마이너스 1. 여기서 a, b, c가 결정되는 요게 전개해서 그냥 하는 계수 비교. 오케이. 자, 그러면 숫자 대입으로 한번 해볼게요. 숫자 대입은 아무 숫자나 할 수 있어, 진짜. 근데 이제 채영이가 욕심을 낸 거죠. 17만 3,200을 넣겠다. 시도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 감당이 안 돼가지고 제곱하려니까 짜증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숫자를 대입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 그러니까 숫자를 잘 대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야. 아무 숫자나 되긴 하지만 진짜로 아무 숫자나 지코에 아무거나 아니야. 그냥 잘 골라서 넣어야 돼. 그렇다면 잘 고른다는 건 뭐냐면 이쪽에 있는 식들이 숫자를 대입하면서 많이 죽어서 날아가는 케이스를 생각하면 되죠. 이만큼 길어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시키면 된다고. 그래서 잘 생각해봤더니 그러니까 0이 되게 만드는 거죠. 여기 같으면 0이나 1 대입하면 아주 단순해질 수 있어요. 없어지니까요. 여기는 0이나 마이너스 1 같은 거. 여긴 마이너스 1이나 1 같은 거. 그럼 모르는 문자가 3개라면 숫자 3번만 대입하면 된다는 뜻인데 벌써 대입할 수 있는 숫자가 0이나 마이너스 1이나 1, 세 가지가 골라졌죠. 이걸 없애줄 수 있는 뭔가. 그래서 처음에 x는 0 대입해버린 거예요. 그럼 0 대입해버리면 좌변은 마이너스 1이 되고요. 0 대입하는 순간 이거 주고 여기도 죽죠. 0 대입하면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c가 되겠지. 아, 그래서 c는 1이구나.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x 대신 마이너스 1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플러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좌변이. 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누가 죽는지 보세요. 얘 죽죠. 얘도 죽어요. 얘만 남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1 딱 넣어봤더니 2a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로 결정이 됐고, 그 다음 이제 x 대신 1 넣어볼게. x 대신 1 대입하면 1 더하기 2 빼기 1이니까 좌변은 2만 남죠. 이렇게. 1 대입하면 죽을 놈이 누구야? 요거. 그죠? 요거만 남는 거야. 그래서 1 대입했더니 2b 이렇게 됩니다. 2b. 이렇게 해서 이제 ABC를 정하는 게 계산상 요 연립방정식 푸는 과정보다 이게 좀 유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똑같이 결과가 나오지만 조금 단순한 편이고 얘는 연립방정식을 풀다 보니 조금 복잡할 수도 있어. 그 얘기가 아까 적어준 내용이야. 됐어요. 대표 문제입니다. 알아두셔야 돼. 자, 이거는 풀지는 않을 거고 너네한테 한번 어떻게 할 건지 문제 구상을 해보라고 시켜볼 거야. 146번을 잠깐 보라고. 이거 전개가 가능한 식으로 보이나요? 불가능한 식으로 보이나요? 네, fx 때문에 이걸 어떻게 풀어서 쓰기가 나쁘지. 그럼 숫자를 대입해 보겠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지금 알고 싶은 문자가 몇 종류야? 2종류라고.
그럼 두 종류면은 숫자를 몇 번만 대입해 보면 되냐면 사실 두 번만 해보면 돼요. 그렇다면 그 대입하는 숫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 역시 fx 전개 못하는 그 식을 죽여버릴 수 미안합니다. 이렇게 못 쓰게 만들 수 있는 식을 숫자를. 그럼 거기 붙어 있는 걸 봐봐. fx가 fx 자체를 날려버릴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괄호를 보면 알겠지만 마이너스 2를 대입하는 순간 fx도 같이 날아가서 단순해질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대입할 수 있는 숫자는 마이너스 2하고 1 이렇게 두 번 대입해 보면 a, b는 정해질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유형 3번은 아까 했던 거니까 생략할게. 왜냐하면 147번 보면 거기 이 등식이 k 값에 관계없이 성립합니다 라고 나와 있지. 그럼 너네들이 할 일은 어떤 거야? 이 식을 다시 재정비해서 k 값에 관계없이니까 이렇게 정리해주고 얘 상관없이 0이 되려면 얘도 0이고 얘도 0이다. 이거 쓰라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미 다 거의 풀린 거죠. 오케이. 자, 유형 4번 별표 하나. 유형 4번도 똑같은 내용이긴 한데 이제 처음 보는 사람들이라면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조금 고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 문제만 예제를 풀어줄게요. 151번 x 더하기 그냥 저기로 할게. 152번으로 할게. 152번 2x 더하기 y는 1을 만족하는 모든 실수 xy에 대하여 이게 그러니까 xy에 대한 항등식인 거예요. 모든 실수 xy에 대하여 2a 더하기 b x 마이너스 by 플러스 2는 0. 이 항상 성립합니다. 항상 성립합니다. 항등식이구나. 자,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아까랑 다른 점이 아까는 그냥 요런 관계식이라고 부를까요? 요렇게 식이 주어져 있지 않고 그냥 모든 xy에 대하여. 근데 얘는 제한이 걸린 거야. 딱 요거를 만족할 수 있는 xy에 대하여. 물론 요걸 만족하는 모든 xy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막 모든 xy가 아니라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니까 요 위에 있는 xy들만 된다는 얘기야. 그 xy들에 대해서 성립합니다 라고 했다고. 그러면 이런 거는 어떻게 정리하는 거냐면 나온 김에 얘기할게요. 문자 두 개지. 식은 하나지. 그럼 이거 xy 값이 결정이 되니 안 되니? 문자 두 개, 식 두 개면 연립방정식으로 x값 얼마, y값 얼마가 생기는 거야. 앞으로 자주 얘기할 거야. 근데 문자 수가 더 많아, 식수보다. 얘는 값이 정해지지 않아요. 만약에 x가 1이면 y는 마이너스 1이 되면 되는 거고 x가 2면 y는 마이너스 3이 되니까 수없이 많다고. 조금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아까 직선 위에 있는 모든 xy 순서상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를 보통 관계식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방정식, 연립 방정식이 아니라 관계식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니네가 수학 문제에서 보는 관계식을 보게 되면 99%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정리합니다. 한 문자로 정리합니다. 이거 할 때 쓰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한 문자로 정리하다니요? 요 식을 이렇게 쓰겠다는 거야. 요렇게 이제 식을 쓸 수가 있을 텐데 이 문장에 xy가 같이 들어있단 말이지. 근데 요 식을 활용하면 y 대신에 이걸 쓰는 순간 이 문제가 x에 대한 항등식으로 말이 변하는 거야. x에 대한 항등식. 관계식을 이용해서 문자를 xy 두 문자가 아니라 x 하나로 처리하겠다. 이게 관계식의 용도야. 다른 단원에서 나와도 여러분들한테 관계식 주어지면 그걸 무조건 한 문자로 고쳐서 정리하는 데 핵심을 줘. 그러면 식 정리가 돼. 그래서 빠르게 해보면요. 2a 더하기 b에 x 마이너스 b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을 더하기 1이 되죠. 지금 x로 정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2a 더하기 b하고 여기가 뭐가 돼? 2bx가 되겠지. 그럼 이것 때문에 2a 더하기 3b에 x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 자, 그리고 나서 이제 x 안 들어있는 놈은 여기 다 있는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b하고 플러스 2. 여기에 바로 이제 x에 대한 항등식이므로 결국은 니네들이 사용할 성질은 요게 0이 되고 요게 0이 됩니다. 이게 x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거죠. 따라서 b는 2가 되고요. b가 2가 된다면 a는 마이너스 3이 될 거다. 이렇게 정해지는 문제가
유형 4번의 문제야. 관계식이 주어진 문제로 출제가 됐었어요. 아유, 조금 더 하고 싶으나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유형 4번까지만 하겠습니다. 숙제는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꼼꼼히 잘 풀어오시고 오늘 틀렸던 오답 정리에 조금 더 시간을 쓰시기 바래. 자, 이제 유일하게 또 반장이 할 일이 생겼죠. 반장, 오늘 11월 15일 과제 공통수학 1 과제는 상등식과 나머지 정리 이건 1부터 4까지입니다.